네, 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쵸 때형 문법을 좀 했고 오늘도 때형 문법 몇 개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뭐 복습 하나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한자 많이 쓴다고는 안 했어요. 그 참고 삼아서 그때 하고 집에 가면 생각나는데 요 이유 그렇죠 말하자죠. 이 실제 회화에서는 이유도 되지만은 유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요 녀석 가지고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부탁 같은 거 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 볼게,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쓴다? 이유니까 우쭈르, 그죠? 으때가 되죠? 으때 미르 하면 뭐죠? 이때 미르 뭐죠? 내가 말해 볼게, 그렇죠? 그럼 뭐다? 요거를 또 유라고 해서 유때 미르라고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떼오크도 있었죠? 해두다, 해놓다. 요것도 얘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뭐다? 이떼오크. 근데 이제 떼오크라는 거 어떻게 한다 했죠? 또로 바꾼다 했죠? 그러면 뭐죠? 이토크. 너 거기 갈 거니? 내가 그럼 거기다 얘기해 줄게. 얘기해 놓을게. 유토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유토크. 또는 뭐, 이토크.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또 뭐 제 수업 특성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때형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문법적인 활용도 좀 많아요. 자, 때와 그 정도 한 칸 띄었지만은 실제 쓸 때 붙여 쓰시면 돼요. 확인하시기 편하시게 해놨습니다. 때와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해서 해서는 하여서는 남에는 뭐죠? 남에다 안 된다, 그렇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남에 안 돼, 그렇죠? 하지 말라는 금지의 표현이에요. 금지. 그래서 뭐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표현이에요. 금지. 근데 남의 뭐 이렇게 쓰면 뭐죠? 반말이죠. 존댓말은 뭐다? 남의 나였으니까 남의 데스. 그렇죠? 남의 데스. 좋아요. 그럼 밑에 걸 볼게요. 때와 이케나이. 여기 나중에 이중부정 같은 거에서 또 나올 건데 일단은 때형에서는 이 이케나이 어떻게 쓰이냐? 자, 이케나이에서 익숙한 거 있나요? 있을 거예요. 뭐죠? 뒤에 나이는 뭐죠?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나이는 뭐다? 부정형이었어요. 그러면은 얘 뭐 부정형인가? 앞을 봤더니 나이 앞에 애 발음이 나왔어요. 애 발음. 애 발음이 나왔어? 나이 떴어? 뭔가 이상하다? 이 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은 그 원형이 이케루인가? 이 그룹이니까 루만 붙이면 되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케루가 뭐다? 가랭자. 이렇게 나와요. 가랭자는 이크 아니에요? 이크 가다 맞아요. 이크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은 가능형 표현 이 이케루예요. 그러면 직역을 해보면 뭐죠? 가능형이라 했으면 가다에서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다 이케루. 근데 얘가 한자를 굳이 안 쓰고 히라가나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의적인 표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뜻은 얘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어딘가를 실제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걷는 거, 가다에 대한 거겠죠. 근데 자,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좋아. 그러면 이 인기가 뒤에까지, 뭐 내년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그거는 실제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끊이지 않고 간다라는 이미지에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먹히고 뭔가 된다. 이거 될 물건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쓰인 이케나이 원형이었던 이케루. 얘는 뭐냐?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된다. 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쓰이냐? 뭐 가능하다. 할 수 있다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 채널명인 데키마스요. 즉 원형 데키르랑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케루는 뭐냐? 데키르와 약간 틀린 것이 데키르는 가능형으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고 없고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 이케루는 뭐냐? 한번 해볼까?
해봐서 될까 안 될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아닌 거예요.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된다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겠죠? 될까 안 될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서는 할 수 있어 또는 된다 해서 나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뜻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동사 여러 가지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아기가 갑자기 뭐 어른들 뭐 약을 먹는다든가 뭐 아기가 마셔도 안 될 걸 자꾸 만지거나 마시려고 해. 그럼 뭐라 하죠? 마시면 안 돼 하잖아요. 마시면 안 돼. 그럼 뭐죠? 너무 마시다. non 대화. 그땐 때가 아니겠죠. non 대화. 그다음에 non 대화 이게나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또는 뭐 일기장이 있어? 나만의 소중한 거야? 근데 누가 보려고 해? 그럼 뭐죠? 보지 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보지 마! 이거 너무 강한 금지인 거고 약간은 약간의 애교 섞이게 보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뭐죠? 밑에와 다음에 밑에와 이게나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때와 다음에 때와 이게나에는 회화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돼요. 우리 앞서서 때, 시마우 여기서 우리 헷갈렸죠. 머리가 아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화적으로 할 때는 요 때와라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자 근데 때와가 아니라 대와라고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응대 형태로 그때는 뭐다? 자, 요때는 짜고 요때는 자인 거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전에. 왜냐? 요 발음이 땡땡에서 이렇게 해도 자가 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맨 처음에 발음 공부하면서 보다 이렇게 읽히는 경우보다 얘를 읽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얘는 무시해라라고 했죠. 그래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때와는 짜고 대와 방금 논대와 할 때는 자예요. 그러면 뭐다? 논자라며 논자 있게나 밑대와 이거는 뭐다? 밑자 다음에 밑자 있게나 라고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와가 짜와 자로 바뀐다는 거, 그를 그 앞에 있는 동사가 막 변하는 거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지만은 강한 금지보다는 뭔가 애가 하지 마라는 느낌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상대방이 되게 기분 나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강하게 하지 마 이건 아니고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좀 회화적으로. 자, 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동사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고 지울게요. 이케로도 많이 사용돼요. 이케로 동사 자체로도. 뭐 많이 술 마시고 싶어. 동료한테 쿄도 데스까? 이케마스까? 이케르? 라고 오늘 어때? 마실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신다라는 느낌으로도. 왁진, 그러니까 예방접종, 백신 접종 2차까지 맞아서 좀 편한 속은 후련한데 몸은 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때 깔아요. 때 깔아. 이거를 뭐 N3나 이런 문법으로서 외우라고 해요. 뭐뭐 하고 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독학을 위해서는 무슨 문법장 이거 뭐야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아는 만큼 일단 분석이나 뭐 연상 유지 해본 다음에 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역을 해봤네. 근데 내가 하는 거랑 이거랑 얼추 비슷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나. 그럼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N2나 N1 가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문법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그거 실제로 보면 별거 없어요. 외워야 되는 것도 몇 개 있지만은 몇 개는 그냥 분리해보면 다 나와요. 이것도 볼까요? 자, 나누면 때, 우리 알죠? 때요. 근데 깔아. 그죠? 배웠죠? 조사로서 시작점부터 어디부터예요? 그러면 때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해서 해. 그 행동을 하고 하고부터 그 행동을 한 앞이 아니라 뒤죠.
한 뒤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의역을 해보면 우리가 직업대에 보면 뭐뭐 하고부터 뭐뭐 한 뒤죠? 뒤에 이 뒤에 또 어떻게 바꿔? 뭐뭐 한 후에 이런 거 다 통칭해서 뭐뭐 하고 나서라고도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따형 제가 문법을 안 해드렸는데 그 따형에서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그래서 때까라는 거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부터 하고 한 뒤에 한 후에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 문장에 맞춰서. 그래서 뭐 응? 야, 너 어디 나갔냐며. 그랬더니, 나 이거 좀 먹고 나서, 고항 다뱃대 깔아. 다뱃대 깔아. 응? 이해되시죠?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때, 호시예요. 그럼 뭐보다? 때, 일단은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 호시라는 건 뭐죠? 끝이 뭘로 끝났어? 이로 끝났어요. 무슨 품사? 그렇죠. 이형용사, 형용사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제가 히라가나로 적었지만은 원래 한자를 사용하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발할 욕자, 우리가 욕구 욕망할 때 발할 욕자 이렇게 해서 호식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형용사적으로 호식 자체는 바라다, 원하다에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라고 원해요? 그게 나한테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 그거 왜 원해? 왜 그게 왜 바래? 그럼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죠. 그래서 바라다 원하다라고 외우거나 뭐 알고 계시되 해석을 할 때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어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내가 받아들일 때 그냥 원하다, 바라다 그럼 되게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 사용되는 얘는 되게 부들부들하게 애교스러운 느낌으로 많이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뭔가 내가 이거 줘 원해 이게 아니라 한 발자국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요건 잠깐 멈춰두고 얘를 먼저 해야죠. 때형에서 나왔으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고 해서 호신이가 바래 어떠한 행동을 해 원해 그럼 뭐죠? 분리가 됐지만 이제 직역을 해서 분리가 됐으니까 의역하면서 부드럽게 이어줘야겠죠. 우리가 한국어로 언어 생활할 때, 야, 네가 그 행동을 해 줬으면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해줘가 되는 거죠. 해줘. 그래서 이 녀석은 자매품이 뭐냐? 우리 앞서 배웠죠. 때 쿠다사이예요. 때 쿠다사이. 때쿠다사이는 뭔가 그 행동 해줘요, 해주세요. 근데 존댓말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때허시라고 하면은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되세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이해하면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그거 좀 해줘. 해주길 바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존댓말로 만들고 싶으면 때허시 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좀 이게 뭐 보통 이제 남녀 관계, 연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주제로서. 그럴 때는 막 싸움이 나고 하면은 야, 너 왜 그러냐?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나와요.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뭐죠? 알다. 와카르 알다. 그래서 루니까 으때. 그래서 와카테 호시라고 써요. 키모치 와카테 호시요 뭐 이렇게 써요. 그럼 뭐죠?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주길 바래. 이해해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같이 뭐 뜨문지 와카루를 얘기했지만 와카루가 뜻이보다 알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 1그룹 말고 예외 1그룹에 또 알지자가 있는 시루라고 있어요. 얘도 알다예요. 시루니까. 근데 일본어에서 와카루와 시루는 다르게 사용된다. 어떻게 사용되냐? 둘 다 아는 거지만은 자 먼저 시루를 해야 돼요. 책을 보든 뭘 보든 내가 그 정보를 지식으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 근데 그 지식을 내가
머리에서 받아들이고 나서 그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런 원리 이렇게 되나? 또 다른 거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 막 해서 머릿속에서 막 공부를 하죠. 그럼 뭐 내 머릿속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아는 걸 넘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카르는 알다면서 이해하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럼 뭐 남녀 사이 그냥 네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래서 네가 더 슬프구나 하면서 그 감정을 이해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와카테오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또 수학이나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수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때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그러죠. 자 이렇게 됩니다. 고나리마스요. 와카리마스까? 이래요. 와카리마스까? 이래요. 뭐죠? 알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한국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말하죠. 알겠어? 알겠냐? 알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 단순하게 이 글자가 뭔지 알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 다 해주시기 이제 머릿속에서 이 공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겠니?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카리마스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리마스까? 라고 하면은 그거죠. 이거 글씨, 이거 터져. 알죠? 이거예요. 시리마스까? 이거. 자, 이런 녀석도 한번 보시고. 일단 이 호시 같은 거 하나 더 할게요. 자, 이 호시라는 거는 바라다 원하다니까 이거를 좀 더 축약된 좀 전문 용어식으로 하면 뭐다? 희망에 가는 거예요. 희망. 욕구, 희망. 그래서 희망에 관련된 형용사 호시는 앞에 조사 나는 뭐를 원해라고 사용하잖아요. 우리 을을 사용할 때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써요. 와타시와 노트 파소콘가 호시 데스. 나는 노트북을 원해요.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직역을 해서. 근데 자, 요 호시는 뭐다? 조사 을을 대신에 가를 쓰고 을을이야 해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책들에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했던 나는 노트북 그죠? 가라고 썼지만 그대로 바래요, 원해요. 그럼 너무 딱딱하거나 좀 약간 내가 말을 너무 좀 싸가지 없게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숨겨진 의미가 뭐랬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있다 했죠. 그러면 요거 뉘앙스를 해볼까요? 와타시와 나는 노트 파소콘과 노트북이 이 마찬가지로 가를 쓰고 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노트북이 도시 했죠.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노트북을 원해. 필요로 해. 바래라는 또 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는 뭐다? 앞에 을을에 해당하는 조사를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쓰지만 해석을 너무 딱딱하게 을을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이라고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 응? 이런 뉘앙스로 편하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직역을 꼭 해보고 의역도 해보고 본인이 항상 연상돼서 본인의 언어 생활에 맞는 본인이 잘 쓰는 말투를 바꿔주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다른 말을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해도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상대방 얘기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원래 일주일에 한번 뭐 몇 번 더 한 적도 있었지만은 일단 기본은 주에 1회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영상을 찍고 뭐 수요일에 올리든. 그런데 이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마토메 정리해야죠. 때와 다음에 때와 이게나이 하면 안 된다. 금지의 표현인데 너무 딱딱한 건 아니고 일상생활 회화에서 그러지 마라는 느낌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회화에서 뭐다? 때와를 잘 안 쓰고 자, 그 다음에 내와 같은 경우에는 자라고 해서 자 다음에 자 이케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케나이는 부정형이고 원형을 유치했더니 이케루라는 이그룹 동사의 형태가 나왔는데 실제 이케루라는 거는 가능형으로 쓰인 거다. 뭐다? 가행자 이그가. 근데 이 이그가 이케루로 사용되면서 앞서서 배웠죠? 무조건 한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한자를 안 쓰게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뜻이 파생되고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실제 가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거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되고, 뭐 괜찮다,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술을 잘 마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때까라라는 거 이렇게 문법적인 거 그냥 고지것대로 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한 권씩의 뭐 일본어 첫걸음 이런 책들이 있겠지만은 걔네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하지 마세요. 일단은 아는 만큼 끊어보고 본인이 의역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여기 써있는 의역이 다 똑같은 말이네 라고 해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때 호시라는 것도 자 얘도 알기 전에 호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호시는 뭐다? 바랄 욕자 사용이 돼서 바라다 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러면은 실제 사용은 조금 유들유들하게 사용이 되는 녀석인데 바라다 원하다 하면 너무 내가 욕구 희망사항만 강하게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이제 꼬시는 느낌으로 좀 사정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때 호시라는 건 그 행동을 해 주길 바래 해주길 원해 라고 해서 그걸 해줘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매 부호는 때쿠다사이가 있다. 근데 때쿠다사이는 상대방한테 좀 정중하게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즉 해주세요라는 느낌인 거예요. 상대방의 뉘앙스, 상대방의 의사를 좀 물어보는 느낌이죠. 근데 때호시는 뭐다? 호시 바라보는 게 뭐야?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나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럼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이거 해줘 이거보다는 조금 나를 위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그래서 약간 주체적인 느낌이 주체가 약간 틀린 뉘앙스이기 때문에 때호시가 실제 좀 귀여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겪어보기로는 좀 여성분들은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이제 수수 표현 그걸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셨고 어쨌든 때호시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로 와카루와 시루라는 동사들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안 보이셨을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데키마스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